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사이트들, 가입해야 될 사이트들은 오늘 필수적으로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 앞으로 이제 학원에 수업에 예정이 되어 있는 분들은 가입을 하시면 좋다. 그리고 또는 개인적으로 공부하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일단 가입을 권유를 드렸고요. 웬만하면은 구글 계정이 이제 여러분들이 본인이 기존에 이제 쓰고 있던 거 있으면은 그것보다는 새로 하나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새로 하나 만드는 거는 앞으로 학원 수업 또는 이제 앞으로 공부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그 계정으로만 딱 공부하는 계정으로만 남기시면 돼요. 그냥 분리를 해둔 겁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거랑. 그래서 그 계정으로 처음에 구글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최초에 사인업을 먼저 한번 눌러주시고 요 안에 잘 채워 넣어서 크리에이트 누르시면 아마 메일이 하나 날라올 건데 메일은 여기 오른쪽에 지메일 있죠? 여기에 이제 인증 코드가 날라와요. 인증 코드를 이제 입력하라고 깃허브에 이런 식으로 아마 나올 건데 혹시나 그게 잘 안 되거나 이러면은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일단 로그인을 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우측 상단에 여기 아이콘 있죠. 이 아이콘이 아마 저랑 여러분이랑 다를 거예요. 눌러 보시면은 세팅스라고 이제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 왼쪽에 이메일스 요거 클릭 해보시고 여기 이제 정상적으로 프라이머리라고 잘 나오면은 인증이 그러니까 연동이 잘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요 표시가 아니고 뭐 다른 게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메일 다시 넣어가지고 애드 버튼 눌러주시면은 좀 전에 말한 요 지메일로 이메일이 날라와요. 그래서 요 지메일에서 이제 확인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계정이 내 걸로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 계정이 맞는지 잘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코드.org 같은 경우에는 로그아웃 먼저 해볼게요. 자, 사인 인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 누르게 되면은 우측에 이제 초록색으로 된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뒤에 구글이라고 나와 있죠. 내가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이 잘 되었다라면은 요거를 클릭하면은 계정 선택하는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선택만 하시면은 로그인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다. 요 화면은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스 같은 경우에도 바로 로그인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 보통 있고요. 자, 눌러주면은 여기 SNS로 간편하게 시작하기 있는데 페이스북 아니고 네이버 아니고 카카오 아닙니다. 구글이나 깃허브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저는 깃허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깃허브로 누르기만 하면은 알아서 로그인이 잘 된다. 자, 그 다음에 코드업 같은 경우는 따로 연동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원 가입을 할 때 가입하기를 누르고 요 필수 사항들만 입력을 해서 가입을 쭉 진행하시면 돼요. 가입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뭐 인증하거나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벨로그 한번 보겠습니다. 벨로그 같은 경우에도 자, 로그인을 누르게 되면은 이게 이제 깃허브 마크고요. 이게 구글입니다. 페이스북은 아니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할 때 누르면은 알아서 로그인이 잘 돼요. 그 다음에 타이핑 클럽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에 로그인 있죠. 이거 누르면은 이제 너 뭘로 할 건데? 하고 했을 때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할 거다 라고 하면 선택할 수 있게 나와요. 근데 혹시나 로그인 하는데 안 되면은 아까 로그인 하는데 중간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사인업이라고 있어요. 이거 잘 체크해서 누르시면 돼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면은 검색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뭐 한국어로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한국어로도 바꿀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로그인 눌렀을 때 원하는 형태 선택해서 회원가입 또는 구글로 로그인 이거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로그인까지 잘 완료를 하시면은 각각 이런 화면들을 볼 수가 있다. 아이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써야 될 것도 있고요. 당장 쓰지 않아야 될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당장 써야 될 것들은 이제 뭐 이런 코드.org나 추후에 써야 될 거는 프로그래머스, 코드어, 그다음 뭐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거, 벨로그, 그다음에 중간중간 시간 날 때 하는 거, 그리고 타이핑 클럽이라는 거. 그래서 각각 설명 먼저 드려보면은 GitHub라고 하는 거는 자, 이 구글에다가 검색을 GitHub란이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자, GitHub란 뭔가 자, 읽어보면은 개발자들이 소스 코드를 관리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돕는 웹 기반 플랫폼이다. 이거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쵸? 공부를 앞으로 쭉 하실 거고, 이 중에서는 뭐, 이제 국비라는 그런 과정을 듣는 분도 있고, 혹은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공부를 했다라는 거는 오늘 지금 수업 잠깐 듣고 시 언어 공부했어 또는 집에 가서 유튜브로 내가 공부하고 싶은 어떤 그 내용들에 있어서 검색해서 영상을 봐도 공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으면은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안쪽에는 여러분들이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거는 뭐 제가 자주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써야 되는 날만 써서 뭐 사실 별로 안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거 보시면은 이 가로가 뭐냐면은 월입니다. 월이고요. 이 세로가 일이에요. 그러니까 몇 월 며칠. 그러니까 즉 이 안에는 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네모칸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색상들이 뭐냐면은 내가 GitHub에 업로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내가 아무것도 업로드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색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날에 GitHub에다가 뭔가 소스 코드를 업로드한 거예요. 그래서 이날에 뭔가 작업을 했고 자 이런 것들을 눌러 보면은 이날에 뭐 했는지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런 거 눌러 보면은 이날에 뭐 작업했구나라는 거를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GitHub를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나중에 제가 뭐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수업 페이지에 어떻게 사용하면 된다 정도만 올려드릴 거예요. 뭐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시면 이거를 쓸 날이 무조건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드.org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코스 2, 3, 4가 있는데요. 기준은 3으로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수업 페이지에도 여기에 코스 3, 코스 4, 코스 2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언플러그드 액티비티라고 되어 있는 요 한 줄 있죠? 안 푸셔도 돼요. 그래서 숫자가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만 하시면 되고 자, 1이라는 부분을 눌러보면은 상단에 있는 요게 문제고요. 그 문제를 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그 해결하는 방법은 요 안에 블럭들을 여기다가 채워 넣어서 해결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볼 거는 제한사항은 이렇게 4개의 블럭 중에 현재 1개를 사용을 했다. 즉 3개만 사용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문제를 보시고 다 영어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영어로 되어 있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은 일단 요만큼 눌러가지고 번역기를 돌려도 되고요. 번역이 사실 제대로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시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와요. 자, 그래서 일단 요 그림과 요 문제를 대충 보면은 요게 이제 우리가 타겟이 되는 거고 얘를 이렇게 옮겨 놔야 돼요. 여기까지. 그걸 옮겨 놓기 위해서는 요 블럭을 사용하라고 했어요. 이 블럭은 여기에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뭔가 사용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블럭 자체를 내가 필요한 것들 있죠. 이런 거를 이렇게 끌어다 와가지고 요 아래 when run이라고 되어 있는 초록 색깔 노란색 블럭 있죠. 이거를 요 아래쪽에다가 쏙 꽂아 넣어야 돼요. 이렇게 반투명으로 되면은 블럭이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나오고요. 정확하게 진하게 표시가 되어야만 이렇게 2개 사용했다라고 나오죠. 근데 이거를 하시고 왼쪽에 있는 run이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이게 실행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한 칸 움직였죠. 아, 그럼 여기서 깨달은 거죠. 아, 얘는 뭐냐? 앞으로 한 칸 이동하는 거구나. 그렇다라는 거는 얘를 두 개 더 넣으면 앞으로 세 칸 이동하기 때문에 문제는 여기서 풀리겠구나. 그래서 이거를 세 칸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블럭을 3개 넣어줘야겠죠. 그 다음에 실행하면은 알아서 문제가 잘 풀렸다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색깔이 칠해질 겁니다. 보시면은 색깔이 칠해져요. 자, 근데 이제 이 색깔도 연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진하게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 기준은 뭐냐면은 내가 적절하게 이 블럭의 개수를 맞게 사용했냐 아니면 그걸 넘어섰냐가 기준이 될 거고요. 하시다 보면은 문제는 잘 안 풀리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도대체가 블럭을 3개만 써서 어떻게 풀지, 뭐 5개만 써서 어떻게 풀지 하는 문제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럴 때는 6개를 써서 풀릴 것 같다면 6개를 써서 푸세요. 일단 우리한테 중요한 건 푸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풀어보시다가 뭐 한 이쯤까지 왔다. 이쯤까지 왔는데 여기 하기 전에 그 전에 했던 것 중에 내가 왜 블럭을 이렇게 사용해서 풀었지? 라고 하는 거 있으면은 다시 돌아가서 풀어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줬는데 이런 식으로 줬는데 얘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가 않아. 그러면 이 블럭들이 하나하나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보려면은 스텝이라는 걸 누르면 돼요. 스텝이라는 걸 누르게 되면은 이 블럭의 시작점인 이 부분부터 하나하나만 실행이 돼요. 자, 즉 스텝을 한번 누르게 되면은 이 블럭 하나에 대해서만 실행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얘도 한 칸만 갔죠? 누르게 되면 두 칸째 이동하고, 누르게 되면 한 번 더 이동을 해서 문제는 풀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블럭의 개수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겠죠. 단순한 문제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걸 하면 좋은 점이 앞으로 우리가 배울 반복문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함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선행학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되는 거니까 이거는 집에서 안 해도 되고요. 그냥 학원에서 수업할 때 제가 시간 같은 거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남을 때 그냥 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시면 되고요. 이게 하시다가 코스 3가 어렵다 하시면 여기에 코스 2도 올려놨으니까 코스 2부터 쭉 풀어보시면 되고 아무튼 요거는 그렇게 하시면 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해서 우리 수업 이제 사실 이게 수업이 짧아서 이걸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최대한 많이 해보는 걸로 목표를 잡고 한번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는 풀어보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할 때 필요 없는 게 있어, 블럭이. 그러면은 내가 필요 없는 블럭을 잡아서 쭉 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블럭은 빠지고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코스 3를 다 풀면은 코스 4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여기에 이제 뭐 채용 관련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요 안에서 제거가 됐고요. 자, 교육이라는 거에서 이제 강의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C를 공부하니까 C를 눌러서 자, 무료 누르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또는 여기에 뭐 자바, 파이썬 C, 그 다음에 자바 클릭해서 무료 체크하시면은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뭐 금액을 주고 하신다라기보다는 무료로 되어 있는 것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것들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면은 해당 과목을 체크를 하시고 무료 체크하면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눌러보면 자바 이런 거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뭐 영상, 그러니까 이거는 영상이고요. 이런 것들은 요 안에 있는 얘네들은 실습이에요. 그래서 영상 보실 분들은 보셔도 되고 또는 나는 그냥 실습만 해볼래 하면은 계속 그냥 실습 눌러서 실습을 그냥 해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코딩 테스트라고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들어보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아직 우리가 코딩 테스트에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상태라고 하는 거는 뭐 이게 푸는 문제 안 푸는 문제, 그리고 난이도라고 하는 거는 0, 1, 2, 3, 4, 5, 즉 0부터 5 레벨까지 있고요. 당연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0레벨과 1레벨 이거를 먼저 이렇게 시작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0, 1 체크하고 언어는 C 언어 체크하고 그 다음에 정답률이 높은 문제로 먼저 체크를 해서 문제를 풀어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정답률을 낮은 문제를 먼저 선택을 하고 가시면은 문제 푸는 데 있어서 흥미가 별로 안 생겨요, 일단. 그래서 정답률을 높은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좀 코딩 테스트의 문제는 이런 것들이구나 하면서 조금씩 적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선 이런 코딩 테스트 문제도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이제 뭐 회사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조건이 또 있는 그런 회사 기업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잘 해서 이걸 가지고 자격증이라는 걸 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래머스 인증 시험의 활용 기업에는 이런 기업들이 존재하고요. 자, 그래서 코딩 필수 역량 시험이라고 하는 PCC2라고 하는 시험이 있고요. 코딩 전문 역량 시험이라 인증 시험이라고 하는 PCCP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난이도 자체는 얘가 훨씬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코딩 테스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분들이 처음에 접근하긴 좋아요. 그 다음에 이 PCC랑 PCCP 자체는 합격과 불합격의 기준이 없어요. 그냥 등급으로 나와요. 내 등급은 몇 등급인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증서가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한다. 혹은 내 역량이 어느 정도인가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존재를 하고요. 이 안에는. 그래서 뭐 나중에 한번 여기 들어와서 뭐 있나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들이 나중에 더 자세하게 보시면 되고. 자, 코드업은 그냥 딱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 눈에 확 띄는 게 문제라고 나와요. 그리고 그 문제를 눌렀을 때 문제집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C 언어 기초백제, 뭐 파이썬 기초백제 등등 있는데 C 언어 기초백제를 클릭하면 이렇게 문제들이 쭉 있고요. 자, 여기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풀진 않겠지만은 제가 어느 순간에 그냥 이거 그냥 지금부터 한번 집에서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시작해보세요 라고 하면 그때 그냥 풀어보시면 돼요. 미리 하실 분들은 미리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아무튼 그거 할 때쯤 되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온라인으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냥 문제집 사이트다 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벨로그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 이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뭐 초등학교나 이럴 때 이제 보통 일기를 쓰잖아요. 일기 쓰는 건 뭐예요? 하루하루의 기록이고 그 일기를 읽는다는 건 뭐예요? 그날에 내가 뭐 했는지라는 게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머릿속에 막 그려지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 하루 일과를 여기다가 작성하는 거예요. 작성하는 방법은 제가 좀 이따가 한 번 더 알려드릴 건데 자, 색을 작성이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하면 이제 제목 입력하고 태그, 그 다음에 뭐 당신의 이야기를 적어주세요. 그래서 제목은 뭐 여러분들의 어떤 정리하는 내용이 있어서 제목은 달라질 거고 태그 같은 경우에는 안 해도 돼요. 뭐 인스타그램 태그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안쪽에다가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한 내용을 쭉 적어주시면 돼요. 단 여기에 적을 때는 그냥 대충 어디서 글 퍼가지고 적는 게 아니고요. 어떤 새로운 개념을 내가 배웠다 혹은 새로운 개념을 배운다 라고 했을 때 나중에 이걸 와서 봤을 때 그걸 이해될 수 있게끔 좀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당연하게도 이런 것들은 꾸준한 게 중요해요. 꾸준하다는 건 뭐예요? 공부를 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시간 투자를 못해도 1시간 이상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꾸준하지 않으면은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단 꾸준하게 노력만 하시면 분명히 그에 대한 보상은 받을 것이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타이핑 클럽 같은 경우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 하면 좋은 거 뭐가 좋냐 눌러보면은 이제 영타가 이렇게 막 나오죠. 그냥 쉽게 얘기해서 영타 연습하는 곳이에요. 이거 말고도 다른 거 쓰시는 분들은 그냥 다른 거 쓰셔도 되고요. 영타가 느리면은 장점과 단점이 명확해요.
느려도 문제는 없어요. 우리 수업하는 데 있어서. 장점은 뭐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단축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학원에서는 안 해도 되고 집에서 내가 영타가 좀 많이 부족하다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 하면은 집에 가셔가지고 한 10분 정도? 너무 오래 안 해도 되고 10분 정도 그냥 이렇게 투자하시면 된다. 그냥 하면 그러니까 영타가 빠르면 좋다라는 거. 왜냐면 우리가 하는 거에 있어서는 한글로 하는 건 없어요. 뭔가 코딩이라는 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글로 입력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대부분은. 자,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에 대해서 각각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 것들은 여기 안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가입을 못했다라고 하면은 그때 다시 오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수업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수업 페이지 아래를 쭉 내려보면은 이제 여기에 1일차라고 나오고요. 안에는 비어 있죠. 아직 뭐 내용을 진행한 게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영상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앞으로 계속 여기다가 제가 뭔가를 올려놓을 건데 수업에 관련된 어떤 자료들이나 그리고 하루하루 수업했던 영상이 올라가요. 근데 이제 이게 100%가 아니라는 거,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랑 오늘부터 이제 마지막 날이 언제지? 8월 21일이네요. 총 10일 해가지고 총 20일이죠? 하루에 2시간 반씩. 그래서 우리 수업 시작 시간이 11시 30분이고요. 끝나는 시간이 이렇게 돼요. 그렇죠? 아닌데? 맞나? 아마 2시일 거예요. 중간에 쉬는 시간 한 번 정도 가져갈 거고요. 그 시간은 제가 랜덤하게 할 건데 대부분 오늘 이따가 제가 쉬었다 오세요 하는 그 시간 기점으로 한 5분 앞뒤로 5분이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페이지 항상 수업에 딱 들어오시면은 요 페이지만 하나 띄워놓고 아까 설명한 요걸 하고 계시거나 또는 앞으로는 뭐 이제 코드업 같은 거 하고 계시거나 또는 벨로그에 글 같은 거 하나 개념 같은 거 내가 찾아본 거 있으면 정리하거나 또는 코드.org 가서 하시거나 이런 것들 하고 계시면 된다. 자, 그래서 수업은 11시 30분에 시작인데요. 11시 30분까지 무조건 학원에 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 혹시나 내가 이제 늦을 것 같다 하면은 미리 연락을 주세요. 알아서 출석 체크 제가 해놓을 테니까. 그리고 수업은 11시 40분에 정확하게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40분에 시작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는 시간 30분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10분 동안 그냥 수업 전에 예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시간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러분들 개인 시간으로 보내지 마시고 수업하기 전에 내가 몰랐던 부분이 있으면 정리해서 질문해도 상관없고요. 그냥 기존에 해야 될 것들 있으면 문제 같은 거 푸시는 분들 있으면은 그 알고리즘 문제 풀어도 상관없고 정리하실 분들은 정리하셔도 돼요. 단 이 시간을 그냥 여러분들 그냥 개인 핸드폰 보면서 뭐 이런 시간으로 보내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수업하는 딱 시작 시간은 40분이고요. 30분까지는 와서 예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출석 체크는 11시 40분에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만 이따 쉬는 시간 쉬었다 와서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급하게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가봐야 되는데 말을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고 가세요. 가지 말라고는 안 해요. 중요한 일이신 거 아니까. 근데 하고 가야지 제가 어떤 분인지 체크를 해놓고 다음날에 좀 못 따라온다 싶으면은 옆에 가서 조금 잠깐 시간 내서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급한 일 있으면은 미리 얘기를 저한테 하고 가셔도 되니까 그렇게만 해주세요. 그리고 결석은 안 돼요. 왜냐면은 사실 이거는 뭐 제가 결석하지 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안 나오고 싶어서 안 나오시는 분들은 없겠죠.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몸이 안 좋으면 못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건강 관리는 알아서 잘 하시고, 단 그냥 귀찮아서 못 일어나서 이렇게 안 오시는 분들은 없었으면 해요. 왜냐면은 다 여기에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와서 앉아 있으니까 그냥 결석하는 일은 없도록 하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비가 안 와서 다행인데 뭐 수업하는 날에 있어서 비가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수업이 너무 참여하기가 어려워. 그러면은 비대면으로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대면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각각의 이제 멘토 선생님분들 계시죠? 그분들한테 연락을 하면은 몇 시에 수업 들으려고 하는데 수업 학원 가서 참석하기가 어렵다. 줌으로 비대면으로 듣고 싶다 하면은 알아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거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최대한 결석은 없는 걸로 마무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진행하게 될 김기연이라고 하고요. 사실 뭐 제가 누군지 정확하게 뭐 설명을 안 하고 안 해도 어차피 여러분들이랑 같이 앞으로 시언어라는 거를 할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수업을 좀 많이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질문이 많이 없어요. 질문이 많이 없으면은 사실 좋은 점도 있는데,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이해가 그만큼 잘 됐다라는 거겠죠? 근데 안 좋은 거라고 하면은 이해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 그런 거는 없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다음 내용을 들었을 때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에 흥미를 잃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해는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 그럴 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질문할 때 이 학원에 지금 딱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래도 꽤 있죠.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주변에 이렇게 쳐다보면은. 그래서 손 들고 질문하는 게 좀 익숙하지 않아서 질문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여기 제가 그냥 오픈 카톡방 링크 하나 열어놨거든요. 여기 들어와가지고 질문하시면 되는데, 질문하기 어려운 분들은 여기 들어와서 질문하시면 돼요. 단 질문하기 전에는 검색은 필수예요. 검색해서 뭔가 찾아내고 뭔가 알아내라 이게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우리 학원 수업 하루가 2시간 반씩 진행이 돼요. 그죠? 그 중에 10일, 10일에도 총 20일이에요. 근데 그 10일, 10일에서 하는 시간보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저랑 이렇게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것보다. 즉, 혼자서 뭔가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는 거는요, 보통은 구글링이나 뭐 요새는 챗GPT로 많이 하겠죠. 근데 일부 회사에서는 챗GPT를 제한을 걸어놓은 회사도 있기 때문에 그 제한은 회사의 소스 코드를 막 붙여놓고 이래서 제한이 된 거겠죠. 보안 관련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검색이라는 거를 무조건 해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처음 이걸 배우고 조금 배웠다라고 하더라도 이 검색이라는 거에 익숙하지 않으면은 검색을 뭘 해야 될지, 검색어를 뭘 줘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앞으로 검색 엔진을 네이버나 이런 거 쓰지 말고 구글로 한정을 지으세요. 뭔가 내가 필요한 게 생기고 궁금한 게 생기면은 자, 이런 창 하나씩 열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른쪽에 여기 새 탭이라고 있습니다. 보시면 오른쪽 상단 위에 이걸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여러분들 어떤 검색어를 주시면 돼요. 그래서 검색은 필수예요. 검색을 해서 뭔가 찾아내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냥 내가 뭔가 하다가 막히고 모르는 게 있다. 일단 검색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검색하라고 하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제가 문제를 올려놨어. 그럼 그 문제를 그냥 여기다가 복사해서 붙여놔요. 그건 뭐예요? 나 이거 모르니까 검색해서 정답 알아내야지 이거예요. 그거는 검색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어떤 책에 있죠. 책에 있는 뒤에 해설지 같은 거 있죠. 그거 그냥 열어본 거예요. 크게 의미가 없어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문제로만 보세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거 개념을, 어떤 개념을 이해했냐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개념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개념에 대해서 몰라. 그러면 그 개념에 대해서 검색을 하세요. 그리고 그걸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를 그냥 통으로 검색해버리면은 이미 우리가 한번 배운 건데 활용하는 거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아, 이거였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요. 왜? 정답을 봐도 내가 배운 내용이고 내가 아는 내용이니까 크게 의미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배운 거를 잘 활용하는 거. 문제에 어, 잘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많이 알아가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검색하기 전에는 질문하기 전에 검색이 필수고요. 굉장히 민감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국비나 이런 과정을 가게 되면은 여러 개를 뭔가 조합을 해서 어떤 프로젝트라는 게 완성이 될 건데 단순히 어떤 하나만 가지고 완성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잘 아는 부분이 있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잘 모르는 부분은 검색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시면 돼요. 자,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요, 검색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보고요. 뭐 까먹은 거 있으면은 바로바로 검색을 해요. 차이점은 뭐냐? 검색어를 어떻게 주느냐예요. 검색어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얻을 수 있고 얻을 수가 없고 이게 나뉩니다. 그래서 이거 검색을 잘하면은 잘 하는 사람인 거고요. 검색을 못하면 아직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점점 나아지시면 돼요. 단 처음에는 뭐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들 하시다가 뭐 에러 메시지 나오거나 또는 내가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모르면은 그냥 구글에 검색을 해봐야지라는 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다. 요 습관이 들여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얻어내기보다는 일단 모른다? 탭 하나 열고 여기 먼저 가야 된다. 이거를 생각하시는 게 일단 첫 번째 우리 목표다. 자, 그래서 아무튼 여기 들어오면은 제가 예시 적어놨어요. 몇 시에 수업 듣는 누구다 라고 알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질문하시면 돼요. 단순히 이거 몰라요 이런 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서 문제를 풀었는데 똑같이 했는데 안 돼요. 똑같이 하는데 안 될 수는 없어요. 똑같이 하면 무조건 돼야 돼요. 거기 안에서 뭔가 실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들어와서 질문하시면 되는데 시간은 사실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어요. 뭐 여러분들이 새벽에 공부까지 새벽 늦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나는 낮에 좀 주로 공부를 한다 하면은 아무 때나 시간 상관없이 질문해도 되는데 이거는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수업이 제가 이제 그냥 아침에 시작해가지고 밤에 퇴근할 때까지 계속 수업이 쭉 있어가지고 그거는 제가 중간중간에 확인하는 대로 연락을 드릴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랑 그다음에 참고 자료 같은 것들, 그다음에 좀 이따 설치하고 뭔가 세팅할 내용들 올려놨고요. 이 1일차 아래는 이제 앞으로 계속 쌓여갈 거고 영상은 지금 앞에 보시는 스크린 화면, 이 화면이 영상에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이 100%가 아니다. 왜냐면은 제가 까먹고 못 찍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믿고 나 오늘 하루 안 나와야지 하고 했다가 영상을 못 올리는 경우가 있으면은 그날 하루 그냥 통으로 날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최대한 결석은 없는 걸로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이 영상이 올라가면은 어떻게 보면 복습용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진짜 부득이하게 오늘 1일차죠. 내일 2일차고 그 다음 주가 3일차죠. 나 금요일날 못 나왔어. 그러면 월요일날 이제 수업을 들어야 돼요. 3일차에. 근데 1일차에 나오고 2일차에 못 나왔으면은 이때 중간에 주말이라는 게 시간이 생기죠. 이때 2일차에서 했던 내용이 뭔가 하고 보시고 오면 되는데 보다가 이해 안 된다? 그러면은 여기 들어와서 질문하면 돼요. 2일차에 어떤 개념 또는 어떤 문제를 풀고 있는데 혹은 어떤 영상을 보고 있는데 그 영상에서 설명한 게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는데 한 번 더 설명해 줄 수 있냐? 뭐 이런 내용으로 질문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 앞으로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기본사항이라고 해서 D2 코딩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아마 웬만하면 저희 학원에는 깔려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확인 좀 해볼까요?
자, 아무튼 없으면은 한번 볼게요. 어차피 집에 가서 또 안 돼 있는 분들은 다운로드를 받고 뭘 해야 되니까. 자, D2 코딩 폰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이거 우클릭해서 새 탭 링크 여기 하시거나 그냥 누르면은 이거 탭 하나 열리니까 여기 열어서 한번 들어와 보시겠어요? 그냥 집에서 설치할 때 이거 참고해서 보세요. 아마 학원에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살짝 내리면은 요거 있죠. 이 부분 있죠. 요거를 설치하시면 된다. 지금 요 화면에 요거 있죠. 알집 파일.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오른쪽에 다운로드가 받아져요. 이렇게 다운로드가 받아지고 얘를 클릭을 하면은 다운로드 폴더 안에 이 알집으로 된 요 D2 코딩 어쩌고 해서 하나 나오는데 이걸 더블 클릭해서 압축 해제라고 나오는데 그냥 압축 풀기라고 보시면 돼요. 압축 풀기를 누르고 뭐 건드리지 말고요. 경로 같은 거 건드리지 말고 그냥 확인 누르세요. 확인 누르고 자, 다 끄면은 여기에 폴더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압축품 폴더가 얘를 더블 클릭해서 요거 경로거든요. 요 경로대로 따라가서 이것만 설치하면 돼요. 그래서 D2 코딩에 D2 코딩 볼드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지금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요건데 혹시나 여러분 보실 때 뒤에 .ttf라고 하는 파일 확장자명이 안 나오면은 폴더 상단에 보기에서 여기 숨긴 항목이랑 파일 확장명 체크하시면 돼요. 이걸 안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파일 확장명 체크까지 해주시면은 이렇게 뒤에 점 하고 확장자가 나온다.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눌러보면은 이렇게 설치할 수 있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설치를 눌렀을 때 만약에 내가 설치하는데 설치 눌렀을 때 기존에 나 있는 거다 혹은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다 라고 나오면은 그냥 아니요 누르시면 되고요.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저처럼 그냥 설치하기 누르면은 알아서 얘가 설치 다 된 다음에 설치 다 됐다라고 나올 거예요. 안 나오네. 아무튼 설치하기 누른 다음에 이거 그냥 끄시면 돼요.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설치 누르면 이제 이미 설치됐다고 나오죠? 바꿀 거냐? 아니요. 그럼 알아서 요거 설치 중인 거 꺼진 다음에 요거 그냥 끄시면 돼요. 집에서 하실 때도 똑같이 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초 키보드 사용 방법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한번 보세요. 어떤 건지 뭔 설명인지. 자, 이거를 잘 활용을 하면은 여러분들 하시는데 조금 더 편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거는 마우스로 뭐 클릭하고 뭐 드래그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오로지 키보드로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자, 제일 처음에 홈이라고 하는 거 있죠. 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학원 키보드 기준 이렇게 키보드가 있으면은 방향키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 숫자 패드 있고요. 요 위에 이렇게 6개 되어 있는데 제일 왼쪽부터 인서트 키, 홈 키, 페이지업, 페이지 다운, 그 다음에 엔드 키, 그 다음에 딜리트 키가 있을 겁니다. 우리 키보드 기준. 자, 그래서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을 하고 나서 제 커서가 지금 우측에 있죠? 안녕하세요 우측에. 이거를 홈으로 누르면은 요 커서가 제일 앞으로 와요. 그 다음에 엔드를 누르면은 이 한 줄에 제일 뒤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Shift를 누르고 키보드 이동이라고 있죠. 키보드 이동은 우리 방향키를 말해요. 그래서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는 거는 뭐 모르는 분들 없겠죠.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누르면은 복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엔터하고 붙여넣기 하면은 안녕하세요라는 거를 붙여넣기 하는 거고. 근데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이렇게 움직이면 내가 선택한 영역만큼 드래그가 되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홈 엔드키가 뭐예요? 한 줄의 맨 앞과 뒤로 가는 거죠. 여기서 Shift를 누르고 홈키를 누르면은 한 줄이 선택이 돼요. 그 다음에 복사하고 엔드키 누르고 엔터 붙여넣기, 엔터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하면 붙여넣기가 좀 더 빠르죠. 자, 그 다음에 컨트롤 홈이라는 거는요, 맨 위로 이동이에요. 자, 이 커서를 기준으로 맨 위는 여기에요. 그래서 컨트롤 홈키 누르면은 여기로 이동이 되죠,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맨 아래는 여기에요. 그래서 컨트롤 엔드 누르면은 여기까지 오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나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필요한 거는 여기부터야. 나 여기부터 이렇게 복사해야 돼. 그러면은 우리 키보드로는 자, 만약에 요런 데 위치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올린 다음에 엔드키 누르면 제일 뒤로 가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홈키 누르면은 여기로 가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근데 여기에서 컨트롤 시프트 홈키 누르면은 내가 요만큼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좀 여러분들 손에 익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뭔가 하더라도 좀 빨리 할 수 있어요. 복사하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컨트롤 뭐 X는 잘라냄과 동시에 해당 줄을 내가 복사하는 거죠. 여기다가 제가 뭐 안녕하세요 2가 있어요. 이거 선택해서 잘라내기 하고 요 밑에다가 넣을래. 그럼 이때 붙여넣기 하면은 그 내용만 딱 잘라내서 붙여넣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컨트롤 뭐 Z, Y는 여기서는 이제 컨트롤 Z를 누르면은 이렇게 되고요. Y 누르면 실행 취소인데 여기서는 뭐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보시고 컨트롤 Z 이전 단계로 돌아간다 한 단계.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글에서 영문으로 한영 키를 누르게 되면은 A, B, C, D, E를 입력했을 때 소문자가 나와요, 그죠? 근데 얘를 대문자로 할래 그러면은 학원 키보드 여기 쉬프트 키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캡스락이라고 있어요. 영어로. 얘를 누르게 되면은 A, B, C, D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캡스락 키를 끄신 다음에 Shift를 누르고 A, B, C, D, E 하면은 대문자로 나옵니다. 그냥 누르면은 A, B, C, D, E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은 이제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처음에 이런 거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인서트 키라는 걸 누르면은 적응이 안 되네. 인서트 키라는 걸 누르게 되면은 중간에 이제 이 커서가 좀 두껍게 보여요.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입력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지워져요. 삽입돼가지고 얘네가. 그래서 인서트 키는 웬만하면 누르지 마시고 캡스락도 웬만하면 누르지 마세요. 적응될 때까지. 우리가 영문, 대문자 이런 거 적응할 때까지.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기초 키보드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게 그냥 손에 많이 익어야 돼요. 그래야 뭔가 하실 때 편해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제 기초 키보드 사용하는 방법이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거다라는 거 그런 내용 간단하게 그냥 설명한 거고 실제 시작하기 전에 이거 먼저 설치를 해야겠죠. 일단 디토 코딩 설치했으니까 두시고 자, 비주얼 스튜디오 세팅이라고 있는데 일단 이거 하시기 전에 윈도우 키를 누른 다음에 자, 비주얼까지만 한번 쳐보세요. 비주얼까지 아니면 VI까지만 쳐보세요. VI까지 치시고 여러분들 화면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아니에요. 비주얼 스튜디오 2022라고 되어 있어야 돼요. 보라색으로. 자, 나 이거 없다. 손. 나 안 깔려있다. 손. 다 깔려있죠? 자, 비대면 분들은 채팅으로 쳐주시면 돼요. 나 안 깔려있다 하시면은. 다 깔려있나요? 안 깔려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 들어오세요. 여기. 요거 클릭해서 링크 하나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자, 여기 들어와서 비주얼 스튜디오 다운로드라고 누르면은 커뮤니티, 뭐 프로페셔널, 엔터프라이즈, 뭐 프리뷰라고 있는데요. 커뮤니티라고 누르시면 돼요. 커뮤니티. 요거 누르고 기다리면 오른쪽에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EXE 익스포터블 파일 실행 파일 하나 다운로드 받으시는데 요거 폴더 여기 눌러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아마 다운로드한 영상이 이제 있을 텐데 잠깐만요. 그거는 제가 영상으로 갖고 있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갖고 있긴 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설치하는 영상 있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실행 파일 누르고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 알아서 이제 인스톨러가 실행이 되면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설치를 하면은 여기에서 요 화면 나올 때까지 일단 볼게요, 규동님. 요 화면 나오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자, 나는 깔려 있다 하면은 이거 그냥 하나 열어주세요. 하나 이렇게 열어주세요. 로그인 나오면 그냥 끄시면 돼요. 로그인 안 해도 돼요. 아니다. 로그인 안 하고 그냥 건너뜁니다 라고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개인 환경 설정은 편하게 그냥 하시면 된다. 자, 요 화면까지 띄워 놓으시면 돼요. 다 안 된 분들은 나왔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따라 하시면 되는데 지금 설치 항목에서 Shift를 사용한 데스크톱 개발 선택한 후에 우측 하단에 설치 버튼 클릭하여 설치라고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우측 이거 보이시죠? 영상에 이거 Shift를 사용한 데스크톱 환경 개발 요거 체크하고 쭉 설치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치 그냥 하시면 돼요. 요거 체크하고 요거 설치. 그래서 아마 설치 다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릴 거란 말이에요. 빨리 될 수도 있고 요거 설치 다 하고 열어주시면 돼요. 설치 다 하고 요 화면까지 그냥 띄워주시면 돼요. 뭔가 로그인하는 거 나온다. 그러면 로그인하지 않고 사용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딱 띄워놓고 대기하시면 돼요. 규동님은.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와서 하겠습니다.